시작!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게시판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은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산후조리법, 산후조리원식 조리의 장단점, 좋은 산후원 선택하는 팁, 그렇게 보면 이게 되게 그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산후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 나오죠. 네네.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산후조리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기 나면 그냥 뭐 찬물로 샤워하고 뭐 햄버거 먹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라는 이름을 가진 게 한국은 처음이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도 한국이 정말 세계 최초. 근데 이제 동양 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산후조리에 대해서 엄청난 뭔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태어나서 이게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물 정도 마시고 하는 정도 기본적인 이런 맥락은 좀 비슷한 부분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사모분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도 조리원은 있대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밥만 줘? 밥만 준대. 그러니 여기 한국에 왔더니 어머 천국이에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정말 특급 호텔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조리원은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해요. 근데 옛날에 산후조리는 진짜 되게 옛날 산후조리는 그래도 아기는 엄마가 보지 않았을까? 그쵸. 옛날에 산후조리, 그러니까 아기 나면 친정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맞아, 가서 맞아. 조리를 하고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뭐 나았던 게 뭐냐,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한 번 울면 할머니가 한 번 안아주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한 번 안아주고 또 같이 있는 뭐 삼촌이 한 번 안아주고 하면서 그게 좀 분담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아가 너무 힘든 이유가 대부분이 엄마 아니면은 아빠 저 두 분에 한정돼 있거나 좀 더 많다면은 이제 친정 엄마 한 분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예전에 대가족처럼 이렇게 분담이 안 되고 누군가 한 명이 전담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 이 일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과부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산후조리원 이제 선택할 때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일단은 프로그램이 많은 산후조리원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를 되게 하고 싶고 그런데 막 뭐 퀼트로 뭐 만들고 뭐 요가 뭐 만들어? 뭐 초점 뭐 만들고 모빌 만들고. 만들고 막 이러던데요. 그래서 뭐 만들고 이런 데는 사실 가지 말라고. 애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이거 저쪽 기저귀 것도 되게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쪽잠 잘 시간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그 시간 동안 애기를 어쨌든 맡겨놓는 거니까 그냥 그런 데는 좀 피하고 둘째 엄마들이 많이 가는 데 가라고. 그냥 밥 맛있고 둘째 엄마들은 방 안에서 안 있잖아요. 많이 나와 계시던데 거실에. 그쵸? 나와가지고 도란도란 막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젖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또 얻는 같이 팁이 얘기하고. 많으니까 둘째 엄마가 많이 가는 조리원, 프로그램 별로 없는 조리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왜 조리원을 가려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들이 제일 말하는 이유가 휴식하고 싶고 그리고 몸을 관리를 해야 산후조리를 해야 산후풍도 안 걸리고 몸이 뭔가 나중에 회복이 빠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아기 돌보는 게 사실 되게 무섭다. 맞아요. 사실 신생아 때 신생 아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라고 하는 아이는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먹여주고 배만 부르면 사실 잠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잠자는 시간에 같이 휴식을 하면 충분히 그 휴식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모른다는 것은 2주 동안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집에 가면 2-3주 시기에는 사실 급성장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아기가 먹고 보채고 울고 또 다시 먹고 보채고 울고 토하고 이제 이 반복이 한 2-3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리원에서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기가 되게 맞물리는 시기인 거예요. 이 아이와의 소통이 되려면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어야 이 부분이 2-3주 후에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 돌보는 걸 모르는 것은 2-3주에도 똑같다. 처음부터 차라리 빨리
그 부분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조리원에 가서도 만약에 네가 조리원을 선택해서 조리원에 가게 된다면 모자동실을 바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모자동실을 하게 됐을 때 산후조리원은 휴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자동실을 했을 때 직원들이 와서 모유수유를 그렇게 잘 도와주지 않거든요. 너가 모자동실 신청했으니까 너가 그냥 알아서 해봐 이런 생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자동실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수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유 자세를 잘 해야 젖을 깊숙이 물 수 있고 그래야 유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원에 가시게 되면 이틀 정도는 그냥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유할 때마다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수유하는 곳에 가서 제대로 배워라. 그 이틀 정도 돼서 아 내가 수유 자세가 알겠다. 빨리 이제 감이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자동실을 하고 한 3, 4일 정도 되면 유방오열이 오고 유방오열이 왔을 때는 더 자주 빨려야 젖이 더 빨리 돌고 그 유두 관련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자동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셔도 충분히 휴식하고 나의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을 엄마들이 원한다면 모자동실을 어쨌든 지원해주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2주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100일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홀로 서야지 한 2주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누군가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조리원에 간다 아니면 산후도우미 2주 부른다 그럼 그 다음에 가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세팅을 해놓는 게 엄마들의 그런 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아기만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렇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산후 만약에 내 둘째 뭐 난일이 없겠지만 낳는다면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산후조리원을 꼭 갈 거야. 나오고 난 다음에는 밥 해주시고 그쵸. 음식 맛있게 해주시고 청소해주시는 분은 꼭 필요하겠다.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은 했어요. 가사를 오래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그냥 가사를 오래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왕절개. 제왕절개 과연 다른 나라는 얼마만큼 많이 하고 수유 잘하는 거? 이것도 주구장창 불려야지만. 모유수유 잘하는 법이 있나요? 그 그런 질문에? 질문이 있어야지. 여기